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브리핑입니다. 지난해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 가운데 82%가 해외 소액 특송에서 적발됐습니다. 해외 특송은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쉬인 등에서 산 제품이 들어오는 주요 통로인 만큼 중국계 이커머스를 통한 위조 상품 유입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이 이달 말 종료되는 주식 공매도 금지 조치를 내년 3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향후 공매도 거래 재개 시 기관 투자자가 주식을 빌렸다 갚는 기간을 최장 12개월로 제한하고 이를 연장할 수 있는 횟수도 한정됩니다. 세 번째 브리핑입니다. 정용진 회장이 진두지휘하는 신세계그룹과 이재현 회장이 이끄는 CJ그룹이 본업 경쟁력 강화와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업계에서는 두 그룹이 반쿠팡 동맹을 맺어 쿠팡에 맞서는 동시에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의 공세에 대응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KB증권이 SK하이닉스가 D램과 낸드플래시 판매 호조에 힘입어 영업이익이 21조 9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오늘 반도체 투톱과 한미반도체가 코스피 지수 상승을 이끌었는데요. 앞으로의 흐름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한가 수익의 기회를 매일 여러분께 퀵배송해드리는 상한가 로켓 배송 진행의 장은희입니다. 시장에 비우호적이었던 FOMC의 점도표보다는 우호적이었던 CPI에 초점이 더 맞춰지면서 나스닥과 S&P 500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기염을 토해냈습니다. 그 흐름 그대로 이어받아서 우리 양시장 빨간불을 켠 채 마감했는데요. 그렇지만 하락하는 종목이 상승하는 종목보다 더 많은 상황, 그러니까 수급 쏠림이 있었다라고 분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오늘도 반도체 탑3 빛났습니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한미반도체가 지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전강후약의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장 초반부터 끝까지 이끌어갔던 섹터는 화장품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시장 정리와 함께 내일장 대응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저희 방송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전화 열어뒀습니다. 02-3153-2642로 전화 주시면 언제든지 저희가 발빠르게 대응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문자로도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샵 0082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 유튜브로도 시청하실 수가 있는데요.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하게 금지를 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상한가 로켓 배송 달려갑니다. 나도 투자 고수가 될 수 있다. 나도 투자연구소의 차티스트 최인성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최인성입니다. 네, 우리 차티스트 최인성 전문가님께 제가 또 질문 여러 가지 드려볼까 싶습니다. 네. 오늘 정부 발 이슈가 꽤 시장을 많이 흔드는 느낌이 있었는데요. 전력망 특별법이라든지 저출산 대책까지 함께 나오면서 시장이 꿈틀꿈틀 움직였는데 단기 급등에 그치지 않을지 궁금하고, 그리고 반도체 탑3 쪽으로 조금 수급이 쏠렸는데
그런데 반도체 소부장까지 온기가 다 확산되지는 않는 좀 안타까운 흐름이 이어갔거든요. 네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우선적으로 여러분들께서 꼭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되는 부분 한 가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정부에서 어떤 내용의 정책에 대한 발표가 나오던 그것을 실행하기 전까지는 그 내용은 휩소 현상을 불러일으킬 뿐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없는 상황이다라는 걸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주가가 올라갈 때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그 종목이 다시 그 자리까지 올라올 가능성이 있겠느냐 없겠느냐라는 질문을 주시면 저는 드릴 수 있는 답변이 하나입니다. 정부에서 또 다른 내용의 발표가 있지 않는 한 그 종목이 해당 가격 구간까지 올라갔었던 이력이 있어야만 상승할 수 있다라는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왜? 주가를 올려놓고 거기에서 물량을 패대기 치면서 차익 실현을 한 투자자들은 조금밖에 빠지지 않은 그 하락분에서는 추가 매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매수가 기준으로 마이너스 20% 내지 30% 정도밖에 안 빠졌으면 그 자리에선 외국인들이 굳이 물량을 담고 주가를 다시 올릴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미수로 투자한 투자자들 나가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면 3거래일 동안은 주가를 안 올릴 겁니다. 하지만 올리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언제 정부에서 새로운 정책에 대한 발표가 나온다면. 그렇지 않다면 지금 작년부터 끌고 오고 있었던 저출생, 재택근무, 우중항공 또 뭐 있습니까? 원자력 등등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정부가 발표한 내용 말고 외국에서부터 들어오는 외압으로 인한 주가 상승분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어떠한 발표가 나온다, 특징주라는 이름으로 단독이라는 이슈로 어떠한 뉴스가 나온다라는 것에 대한 신뢰를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지금 여러분들이 주목해 보셔야 되는 건 음식료, 화장품, 반도체 이렇게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아래쪽에 있는 2차 전지는 봐도 되느냐 마느냐 애매모호하죠.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 건 꿈을 싣고 있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는 겁니다. 올라가진 않을까라는 기대 심리 때문에 추가 매수를 불러일으키는 자리라는 거죠. 하지만 그 추가 매수한 투자자들을 다시 한번 주가가 꼬꾸라지면서 하락하게 된다면 이들은 절망과 공포 속에 빠져서 손절도 못하고 어버버하다가 시간을 허비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길 원하는 게 누구겠습니까? 세력들이 가장 원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공포심리, 우리 피어 앤 그리드라고 표현을 하죠. 공포심리를 확산시킨 이후에 주가를 올리면 본전 아래에서 약손절이라고 나온다면 그 자리에서라도 탈출시켜줘서 고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자리에서 이들은 물량을 확보하고 주가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2차 전지 아직까지는 상승 가능한 모멘텀이 부족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식료가 먼저가 아니었죠. 화장품이 먼저. 두 번째 음식료. 세 번째 반도체를 보는 건데 왜 이렇게 보느냐. 반도체는 이미 상승 탄력을 받고 주가를 끌어올리기 시작한 지 6개월이나 됐습니다. 그리고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휩소 현상처럼 주가가 1차 상승을 보여준 이후에 지금 올라가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매출 증가분이죠. 그렇다면 음식료 쪽은 어떻게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지금 매출이 증가된대요. 그러면 작년 화장품 1차 상승 파동과 동일하게 이번 음식료 상승은 1차 상승 파동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 두 번째, 매출이 나올 때 진입을 해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이다. 그래야 더 확실하게 지지가 되고 주가가 빠지지 않고 올라가기만 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최근에 크라운 혜택 어떻게 보셨습니까?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길래 다른 우양 같은 종목처럼 지속적인 상승을 보여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진입하셨는데 지금 주가 위치 어디입니까? 올라가기 전보다 더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면 팔 수 있겠습니까? 못 팔죠. 언제까지? 다음 시즌이 시작될 때까지. 그 전까지 물려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음식료는 지금 보기에 조금 무섭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음식료 테마 안에서 순환매가 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순환매가 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력들이 이번에는 이 테마로 뉴스를 만들면 주가가 올라가지 않을까.
위로 씹어 올렸더니 따라 들어오는데 거기다가 물량 던지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화장품은요. 그게 안 되죠. 매출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우리 눈에 보여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가를 끌어내리려고 해도 거짓말하지 마, 올라갈 거 다 알아, 아래서 다 받아줍니다. 누가? 개인 투자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도체는요. 미국의 증시와의 연관성이 깊죠. 그런데 깊은 와중에도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SK 하이닉스 부류 쪽은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만 삼성전자가 여기서 더 못 갈 거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만 삼성전자 아직 올라갈 길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확인하느냐? 삼성전자의 주가는 못 올라가고 있다 생각하겠지만 삼성전자에 납품하고 있는 계열사들은 하청업체들의 주가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계속 고공행진을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수를 볼 때는 오늘 코스닥이 갭 띄우고 음봉이 나왔네 라고 생각들 하시겠지만 5일 이동평균선 이탈하지 않은 자리입니다. 그렇다는 말은 아직 괜찮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두 번째, 코스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의 위치는 어떻습니까? 어라라, 갭을 띄워놨는데 코스닥보다 내려오지도 않고 공중에서 채공을 하고 있네. 뭐야? 근데 거래 대금이 18조 원이나 나왔다고? 엄청나게 많이 나왔네요. 이 말이 무엇이냐? 옥석 가리기가 되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왜? 어제와 오늘 가장 큰 이슈 중에 한 가지는 애플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애플에서 WWDC에서 발표했었던 그 내용이 뭔가 부족하다. 이미 구글에서 이미 다른 곳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불안감에 그리고 반대급부에 지수가 하락을 했는데 그 다음 날과 오늘 어떻게 됐습니까? 애플 잘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애플이 지금 눈을 뜨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하나 있죠. 엔비디아 때문입니다. 그죠? 엔비디아의 주가가 지속적으로 고공행진을 하다 보니까 FPCB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모멘텀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매출이 찍히고 나면 그때부터 내년 1분기 때는 괜찮겠죠. 하지만 지금은 반도체가 시장을 주도하다 보니 애플에서 이번에 신제품을 개발을 해서 만들어내서 판매를 할 때 그 제품으로 갈아타는 유저가 얼마나 될 것인지 아직까지는 예상치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플에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모아가는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모아가는 투자를 할 수 있는 종목군들은 이미 답이 나와 있습니다만 두 종목 정도 한번 언급을 해보죠. 첫 번째, LG 이노텍, 두 번째, BH. 첫 번째로 가장 큰 이슈가 됐었던 두 종목이지만 그 외에도 뉴프렉스, 인터프렉스 등 많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누군가가 주가를 끌어올릴 때 반응이 좋았던 종목을 다시 건드리기 마련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주목해 보셔야 되는 건 음식료보다는 화장품과 반도체, 그리고 반도체에서 파생되어 나오는 로봇이나 AI, 의료 쪽 잘 지켜보셔야 된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고,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절대 잊지 말아야 되는 거. 지수가 상승할 때 그 상승분을 가장 순탄하게 올릴 수 있는 섹터는 제약바이오라는 점 잊지 말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음식료, 화장품, 반도체, 제약바이오는 긍정적이고 2차 전지 그리고 정부발 이슈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은 다소 부정적이다라고 정말 명확하고 깔끔하게 우리 장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네 종목에서도 이 상승의 시그널을 조금이라도 한번 찾아보고 싶다. 빠져나올 수 있는 실마리를 가져보고 싶다. 그리고 당장 내일 내 종목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다. 내 종목 정말 답이 없다 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텐데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절대 주저하지 마시고 종목 상담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하단에 전화번호 뜨고 있습니다. 02-3153-2642로 전화 주시면 저희 최인성 전문가님이 깔끔하고 명확한 답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종목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 종목은 한국 BNC입니다. 매수가는 8,000원, 비중은 20%입니다. 이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인데 계속해서 우하향
향하는 극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 종가가 5,410원으로 손실폭이 너무 크거든요. 이 종목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한국 BNC 같은 경우에는 작도 몇 개를 하고 같이 한번 보죠. 주가가 내려올 때 한번 기술적 반등, 데드캣 바운스가 나타나기 이전에 저점이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보면 되겠죠. 그러면 이 구간의 저점 가격이 얼마냐? 6,870원이네요. 6,870원. 여기에 선을 긋고 8,000원은 잠깐 지워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청자님 가지고 계신 평균 단가인데 6,870원에 선을 긋고 다시 확대해서 보니까 여기 하나 걸리네요. 그죠? 어디가 걸렸습니까? 지금 이 자리 걸려 있죠. 지지가 됐었던 자리가 다시 저항이 된 거죠. 그런데 그 자리를 어디서 넘었습니까? 이 구간에서 넘었죠.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자리를 다시 회복하려고 했지만 그 자리에서 이탈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땐 1차 상승 파동이에요. 자, 지지가 나오고 나서 자, 여기서 선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지지가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1차 상승 파동이 나오고 그 다음 상승을 기다릴 수 있는 자리라는 거죠. 한국 BNC는 제약 바이오 그리고 피부 미용 쪽으로 관련이 있는 기업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없다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거 작년보다 매출과 영업이익이 어떻게 나왔는지 보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2021년과 2022년에 적자를 기록하던 기업이 2023년에 흑자를 기록했죠. 그러면 올해도 적자만 아니면 주가는 올라간다. 왜? 2023년의 주가가 2022년보다 높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한번 보죠. 2021년과 2022년 보겠습니다. 2021년에 적자, 그죠? 여기까지 적자입니다. 2022년에 적자입니다. 그런데 이때 올라간 이 모습은 뭐 때문? 다 알죠, 이제는. 제약바이오 하면 그냥 코로나 딱 써놓으면 된다라는 거. 그러면 이 상단은 없는 거예요.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없다라고 했을 때 이 종목의 적정 주가는 얼마겠습니까? 여기까지 한번 볼까요? 9,000원까지 올라갔었던 이력이 있네요. 그러면 연간으로 한번 보죠. 2019년에 역시 영업이익 흑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2023년에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다? 9,000원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2023년에 못 올라갔었고, 그죠? 최고점이 얼마입니까? 5,320원. 그러면 2024년에는 지속적인 흑자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니까 주가가 다시 9,000원까지 올라온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건 바닥을 디디고 주가가 1차 상승 파동이 나왔다면 두 번째는 더 큰 상승 파동이 나올 것이다. 하지만 이 상단에 있는 매물대는 코로나 때 진입한 투자자들의 무덤일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 BNC를 찍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상단에 있는 매물대의 물량이 약 30% 정도 돼 보이네요.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는 말은 한국 BNC는 제약바이오주로서 적정 주가를 5,000원 정도로 산정을 하고 주가가 올라갈 때마다 익절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내용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그렇다면 이 종목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거, 내 평균 단가까지 올 수 있느냐가 궁금하시겠죠? 8,000원 다시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8,000원까지 주가 올라갈 가능성 충분합니다. 저는 8,000원까지 설명드리지 않을 거예요. 13,150원까지 보겠습니다. 그 이유는 바닥이 잡혀진 건 이미 3개월이 한참 지났죠? 작년 중순이니까. 그렇다면 1차 상승 파동이 나오고 조정받고 2차 상승 파동이 나올 때 어디까지 상승 가능하다? 이 자리. 그런데 이 자리를 넘기면 그 다음에 주가 내려올 땐 어디에서 진입할 수 있다? 6,000원 정도면 저점이라고 생각하고 그 자리에서 진입해야만 한다. 왜? 3차 상승 파동이 나올 때 우리 엘리어트 파동을 어떻게 그립니까? 1파, 2파, 3파, 4파, 5파, A파, B파, C파를 그리죠. 자, 1, 2, 3, 4, 5, A, B, C인데 지금이 어느 자리입니까? 제가 지금 그린 그림에서 1파 나왔죠. 2파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13,000원 단을 넘어야 3파가 확실해지는 거죠. 못 넘어가면 그 자리가 박스권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박스권이 된다라는 건 내 본전에서 조금은 수익이 나오겠지만 9,000원을 이탈하면 10% 정도 수익권에서 정리를 해야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넘어간다면
넘어가는 거 확인하고 13,150원 이탈할 때 전량 익절하고 주가가 다시 내려오는 이 4차 파동에서 진입해서 5파까지 끌고 가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5파의 가격은 지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당장 중요한 건 8,000원까지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 매우 높으며 한국 BNC는 증거금 100% 종목이 아니다라는 것, 그것만 명심해 두시고 8,000원이 아니라 본전이 아니라 그 이상 올라갈 때 익절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너무 긍정적인 전망에 제 마음이 다 뿌듯합니다. 13,150원에 전량 익절 전략 내주셨습니다. 아직도 내 종목 지금 파란불 켜내고 있어서 너무 속상하다. 손절을 해야 되나 추가 매수해야 되나 탈출 방법이 없다 하시는 분들 탈출 시그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3153에 연락 주시면 저희가 발빠르게 대응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 열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 피롭틱스입니다. 매수가 3만 원, 비중 30%입니다. 유리기판 대표 종목이고 고점 찍고 지금 횡보세에 있습니다. 오늘 종가 22,100원 형성하면서 꽤나 큰 손실폭을 보고 있어서 고심이 깊으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첫 번째 피롭틱스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관련주로 많이들 알고 계시죠? 유리기판 쪽이라고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차트가 왜 중요한지가 나옵니다. 피롭틱스가 과거에 어떤 역할을 했고 어디까지 올라갔었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상장되고 만들어졌었던 최고점 얼마? 2634원이죠. 그렇다면 그것보다 한 틱만 내려서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 2600원. 그죠? 50원씩 움직이잖아요. 2600원을 그어봐야겠죠. 자, 2600원을 긋고 다시 현재로 돌아오면 어디입니까? 파란색 저항선과 거의 밀접한 자리에 지지선이 만들어지죠. 그렇다는 말은 피롭틱스는 주가가 유리기판 관련주로 올라갔지만 조정 충분히 받을 수 있고 적정 주가까지 내려올 수 있다. 그렇다면 2600원보다 저는 파란색 저항선에 대한 신뢰도가 더 높기 때문에 파란색 저항선의 가격을 한번 낮춰보겠습니다. 파란색 저항선은 2300원입니다. 자, 2300원으로 그어놓고 여기까지는 내려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자리는 이탈하면 안 되느냐? 120일 이동평균선, 보라색 120일 이동평균선을 이탈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힘들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지만 그 120일 이동평균선이 파란색 저항선까지 올라오면서 그 자리에서 지지고 복귀 시작을 하면 반등 나올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왜? 지금 유리기판을 대체할 수 있는 자재가 없습니다. 강화시킨 PVC를 사용하겠다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열로 인한 변형이 안 생긴다라는 보장이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지금 반도체에 대한 기대값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로스율을 줄여야 되는 상황에서 보관만 잘한다면 확실하게 열을 차단할 수 있는 유리 쪽이 유리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1차 상승 파동을 보여준 이후에 재차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비중이 너무 많으시기 때문에 추가 매수 의견은 드리지 않겠지만 본전 가격까지 올라오면 더 큰 수익 기대감 버리시고 3만 원이시면 3만 50원, 3만 100원에 익절하셔야 BEP가 넘어가실 겁니다. 그 자리에서 그냥 다 버리시는 게 맞습니다. 거기에서 주가가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3만 원이라는 라운드 피겨를 찍자마자 주가가 다시 흘러내리게 되면 거기서부턴 판단하는 기간이 다시 산정돼야 됩니다. 그러면 그 시간 동안 또 내가 너무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차라리 3만 100원에서 모두 익절하시고 주가가 갑자기 또 내려온다. 그러면 이 자리 있죠? 여기 한번 볼까요? 얼마쯤인지? 25,000원 정도. 이 자리에서 다시 진입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은 거예요. 왜? 박스권을 그리게 되면 말이죠. 지금 제가 그어놓은 이 박스권입니다. 이 박스권을 그리게 되면 3만 원에서 익절하자마자 주가가 빠져서 25,000원에서 진입을 하면 뭐가 됩니까? 박스권의 중단입니다. 주가가 다시 내려가도 박스권 중단까지는 올라온다라는 겁니다. 하다못해 A파, B파, C파가 나와도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25,000원까지.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익절을 못하면요. 올라갈 때 익절을 못하면 그 다음에 2만 원까지 내려왔다가 25,000원까지 올라올 때 손절하실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욕심 버리시고 올라올 때라면 모두 다 본전에서 정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30,050원 본전 매도 전략 알려주셨고요. 그리고 25,000원에 재지짐 전략까지 추가로 알려주셨습니다. 지금 아직도 내 종목 파란불 켜고 있다 해서 너무 속상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손절을 해야 할지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도무지 없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탈출 시그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3153-2642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로도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샵 0082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바로 종목 상담 이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고민되시는 종목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발음이 잘 안 되네. 네네. K&L 시스템. 아, 네. KNR 시스템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그거를 저기서 추천받아갖고 산 건데 네네. 계속 빠지는 중이라 네. 너무 속상하실 것 같아요. 마음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혹시 매수가와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25,000원에 네. 30%요. 아, 네. 25,000원에 30% KNR 시스템이고 오늘 종가가 12,490원이어서 고심이 너무 깊다고 합니다. 전문가님 빨리 고민 해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추천할 때 어떤 내용을 듣고 추천을 하시던가요? 어떤 내용을 듣고 매수를 결심하셨을까요? 처음에 네. 한번 그거를 종목을 한번 사가지고 괜찮았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좀 한동안 좀 괜찮은데 또 다시 또 괜찮다고 그래서 이 종목을 한번- 사셨는데 괜찮으셨었다고요? 네, 25,000원까지 갔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한번 팔고 네. 또 재차 며칠 있다 또 들어간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물려버렸어요. 아이고. 정말 뭐라고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자, 네. 우선적으로 이것만 명심하세요. 상장된 지 2년이 안 된 종목은 돈이 많은 투자자들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말은 돈이 많은 투자자가 차라리 물려버리면 예를 들어 2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주가가 12,000원이잖아요. 그러면 돈을 많이 운용하는 투자자들은 물타기를 해요. 그런데 상장된 지 얼마 안 됐고 시가총액도 1,000억밖에 안 되는 로봇 관련주로 엮여져 있는 이 종목을 누가 과연 물타기를 하겠느냐라는 겁니다. 지금 물려있는 가격이 어디냐면요. 상장됐었던 그 초기에 이 자리에서 매수해서 올라가겠지라는 기대 심리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 시청자님이 얘기했었던 25,000원까지 올라갔었다는 그 자리에서 매수한 사람들 지금 다 죽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종목이 가려면 여기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왜? 이 물량 지금 얼마입니까? 59%의 물량을 누군가는 사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물량들이 손절로 나와서 이 바닥에서 매집을 하고 주가를 올리는 게 더 쉽지 않을까요? 내가 굳이 이슈가 없는 종목을 위로 올려가지고 그 물량들을 내가 온전히 다 받아내고 주가를 올려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뉴스 같은 걸 보면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보세요? 네네. 네. 제가 지금 하는 얘기가 이해가 좀 어려우실까요? 아니에요. 계속 네. 빠지는 거 보고 네. 어느 정도는 이제 예상하고 있었어요. 예상은 하고 근데 계셨어요? 그 저기를 모르니까 네. 네네네. 한번 알고 싶어가지고 상담을 받고 싶어갖고 전화드렸어요. 자, 그러면 한 가지만 보죠, 우리. 네. 어디까지 지속적인 하락을 보여줄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모멘텀이라고 한다면 로봇 쪽이 있으니까 그거 한번 기대를 해보자라는 내용으로 올해 말까지 한번 지켜보고 싶은데, 첫 번째, 10,000원을 이탈하면 위험해질 수 있으니 10,000원에 근접했을 때 저한테 다시 문의를 주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기간 동안 지금도 같이 한번 볼 텐데 그렇게 하락하는 기간 동안 외국인과 기관이 사고 있느냐를 한번 보자라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뭐죠? 이렇게 빨간불이 켜져 있다라는 건 제가 조금 노파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외국인들이 지금 매집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외국인들이 매집을 하는 이유가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약 올리는 걸 수 있는 거예요. 어디까지 약 올리느냐? 자, 여기까지예요. 여기, 딱 여기까지.
약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은 뭐 하면 되겠어요? 내 본전 위로 올라오면 내 본전이 깨지지 않는 이상 가지고 있다가 익절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예를 들면 지금 12,000원이잖아요. 네. 2만 원까지 올라가는데 몇 거래일 정도 걸릴 것 같으세요? 이틀. 단 이틀이면 돼요. 상한가 2방 가면은 끝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만한 재료가 있는지 없는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왜? 그 재료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있다라고 얘기하자마자 주가를 올리면 아 있나 보다 하고 올라가는 게 우리나라 주식이니까. 그래서 손절은 아직 이르고요. 조금 더 기다려보시면서 25,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한번 첫 번째로 보고 그다음 두 번째 외국인이 매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0,000원까지 내려온다라는 건 문제가 있다라는 거니까 1,500원까지 내려오면 저한테 바로 전화를 주세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지금 긍정적인 부분이에요.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매수를 이어나가고 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이어나가고 있는지를 보자면 대략적으로 이쯤 되겠네요. 5월 27일 날 한번 찍어보죠. 날짜를 찍어서 보여드릴 거예요. 어느 날짜부터 외국인이 사고 있는지. 자, 5월 27일. 여기죠.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외국인이 매집을 하고 있다는 건 외국인들의 평균 단가가 14,000원보다 조금 낮거나 아니면 조금 높은 자리. 그렇다면 이들 입장에서는 30%의 수익만 내도 충분히 만족스럽기 때문에 2만 원까지는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다려보자라는 것. 하실 수 있겠죠? 네. 본전까지 오면 욕심내시면 안 돼요. 나 네. 탈출시켜준 것만으로도 고맙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상장된 지 며칠 안 된 기업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기업이 갑자기 이렇게 내려가다가 올라가면 전고점 돌파하면 엄청나게 올라가니까 지금 뭐 2만 원, 3만 원인데 막 6만 원, 7만 원까지 올라가니까 그 기대 심리로 사가지고 버티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더 장기화되면 2배 올라가는 게 아니라 기간이 2년, 3년, 5년 이상 걸려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네. 때문에 이번에 외국인이 매집하는 그 이유가 있을 거고 근거가 제시가 될 거예요. 뉴스로. 그러면 그것에 맞춰서 주가가 올라갈 때 25,000원이시니까 25,550원 정도 약수익으로 정리하는 걸 생각을 하고 계시고 주가가 만약에 빠진다면 1,500원쯤까지 빠졌을 때는 꼭 저한테 전화를 주셔야 됩니다. 거기까지 안 내려올 것 같아요, 지금. 핑크색 지지선이 계속적으로 브레이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 네. 이상은 안 내려갈 것 같은데 약 한 12,000원, 11,500원 정도에서는 브레이크가 잡힐 것 같은데 그래도 1,500원까지 내려오면 꼭 전화를 주시고요. 안 내려오고 올라가면 25,550원에서 그냥 다 팔고 이 종목 아이 더러워 하고 그냥 보지 마세요. 아시겠죠? 네. 아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근데 네네네. 그 기간이 얼마 정도 걸릴까요? 외국인이 매집을 하고 있다라는 건 조만간 무언가 터트리겠다라는 거예요. 이 매집 기간이 길어나면 길어날수록 뭐가 생기냐면 이놈 봐라. 외국인이 바닥에서 야금야금 사네. 너 뭐 있지? 하면서 어중이 떠중이가 다 들어와서 매수를 하거든요. 그렇게 매수가 들어오기 이전에 주가를 올릴 거라서 빠르면 10거래일, 뭐 길어도 20거래일 안에는 한 달 안에는 무언가 주가를 올리는 움직임이 나올 것 같아요. 네, 22,250원 오게 된다면 전량 매도하시고요. 1,500원까지 만약에 내려오게 된다면 우리 전문가님께 다시 한번 전화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내 계좌에 있는 파란 불빛 고민된다 하시는 분들 끙끙 앓지 마시고 저희 차티스트 최인성 전문가님께 직접 전화하셔서 종목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02-3153-2642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로 문자 메시지 받아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혹시 고민되시는 종목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솔로엠이요. 아,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될까요? 네, 28,000원 30%요. 아, 네, 솔루엠 28,000원 30%입니다. 오늘 종가가 22,400원 형성하면서 지금 손실 구간에 있는 데다가 비중도 30%로 꽤 커서 조금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아, 전기차 종목인데 조금 괜찮을까요, 이 종목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금 기다리는 매매가 가능하실까요? 글쎄요,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네. 언제 얼마나 더 매수하셨는데요? 기다려야 될지 전화드려봤어요.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3월이요. 3월이요? 예, 예.
2달밖에 안 되신 거잖아요. 네. 제가 기다리라는 얘기를 하는 기간은 지금부터 1년 정도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글쎄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래서요. 왜냐하면 지금 매수했을 때 분명히 생각하셨던 시나리오가 뭔지는 알 것 같아요. 뭐야, 요놈 봐라. 이 자리 넘기면서 주가 상승시키겠지. 이거 보셨죠? 네, 근데 빠지니까 네. 야, 이거 생각을 바꿔야 되겠다. 이놈 박스권 그리네. 그죠? 네, 이거 생각하신 거잖아요. 네, 네. 똑같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글쎄요. 지금 솔루엠이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이 폐배터리 사업 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폐배터리를 하겠다라는 건설사는 그냥 집어치우고 얘네들은 지금 당장 매출이 안 나오니까 해보겠다고 덤비는 거지 기술력 있는 애들이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LG 같은 경우에는 이미 2022년부터 컨퍼런스에서 계속 얘기를 했어요.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정책을 해야 된다. 하지만 시장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 없다가 이번에 네. 에코프로가 처음으로 폐배터리 쪽에 진출하겠다는 내용을 언급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 그것에 발맞춰서 폐배터리는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올해 하반기쯤 아니면 늦어도 내년에는 시작한다라는 얘기를 작년부터 했었는데 그것에 발맞춰서 솔루엠의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는 박스권을 넘어가 주진 않을까라는 기대 심리까지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네. 그때 가서 솔루엠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개선되지 않으면 더 올라가기보다는 또 한 번 박스권을 그리고 박스권 하단이 높아지는 정도밖에 안 나올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저점으로 바라보는 가격은 약 2만 원 정도, 2만 원 조금 네. 깰 수도 있고요. 여기까지 보고 계시죠? 네,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비중이 30%이셔도 저는 솔루엠은 추가 매수 해봐도 된다예요. 네, 언제 하냐면 2만 원 이탈하잖아요. 네, 그러면 2만 원을 이탈할 때부터 100원씩 빠지면요. 예를 들어 네. 19,900원, 19,800원 이런 식으로 빠질 거잖아요. 네, 빠질 때마다 1%씩 사세요. 총 네. 20%. 네, 이해가 되시죠? 네, 이 정도로 사면 네. 20%만 사도 평균 단가 25,000원까지 낮출 수 있잖아요. 그 네. 이상도 낮출 수 있을 거고. 그러면 네. 25,000원에 선 한번 그어보죠. 25,000원. 네. 여기까지 한번 보면 잘 안 보이시니까 좀 더 넓혀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보면 충분히 25,000원이라는 가격은 박스권의 중단이 되죠. 네, 네. 그러면 25,000원까지 올라올 때 내가 네. 추가 매수했었던 물량만 정리하고 나머지는 평균 단가 낮춰놨으니까 28,000원 익절 잡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박스권을 돌파하는 거에 대한 기대감 말고 박스권 상단 또 찍고 또 내려오겠지라고 그냥 믿지 마시고 차트만 네. 보고 익절하고 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가 또 네. 내려오면 또 사면 되잖아요. 그죠? 네, 네, 네. 그래서 생각했던 것과 다른 양상. 분명히 밥그릇 만들었고 이번에 올라갈 차례여서 내가 조정받길래 샀더니 눌렸다라는 건 정말 시나리오는 잘 세우셨지만 그것대로 흘러가지 않았을 때 대응 방안도 알고 계셨을 것이다라는 거고 또 대화를 해보니까 이 내용을 알고 계신 거잖아요, 지금. 네. 어떻게 네. 보면은 저랑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과 이 전문가가 똑같이 얘기하는지 궁금하셨던 거 아니에요? 약간 테스트 받는 느낌이었는데요. 그래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요. 네. 네, 네. 네, 사모펀드 인수의 영향에 대한 건 어떻게 미칠런지 그것도 좀 같이 더불어 알고 싶네요.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는 절대 잃는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작은 투자 그룹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들어온다라는 내용들이 있으면 이미 주가는 올라갈 준비가 끝나 있고 사모펀드로 투자 들어온 그 자금보다 높은 가격의 주가가 형성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모펀드 투자 유치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종목들은 단기적으로는 조금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 하지만 그 이후에 사모펀드 자금이 유입된 이후에 주가가 올라간다면 그거는 확실하게 더 큰 수익을 만들 수 있는 재료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매매 전략과 더불어서 추가적인 질문까지 완벽하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친절하고 명쾌하고 또 단호하신 최인선 전문가님, 너무나도 아쉽지만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종목 상담은 끝나더라도 우리 전문가님께 함께 또 공부할 수 있다는 거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하시면서 시장에서 이기는 투자 전략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는요, 우리 전문가님께서 꽁꽁 숨겨놨던 히든 종목 잠시 후에 공개가 될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께서 이 토르기포로 포착한 종목 오늘도 담아오셨다고 합니다. 힌트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장바구니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것이 좋은 것이요. 2차 전지 관련 종목인데요. 요즘 K만 붙으면 주가 흐름 정말 좋잖아요. 다음 장의 주인공은 K 2차 전지가 될 수 있을까요?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오늘 2차 전지 관련 종목 들고 와주셨는데 사실 네. 2차 전지 조금 부정적으로 보시는데 어떻게 2차 전지를 들고 오셨지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전에 리뷰부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저 2차 전지 지금 안 좋아합니다. 물론 좋아하는 시기가 오겠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하지만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이 왜 들고 나왔는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첫 번째, 어제 가지고 나왔었던 종목 오스테오닉입니다. 주가가 어떻게 올라갔는지를 먼저 보여드리기 이전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갭이 뜨고 있습니다. 장 전이죠.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내용을 8시 59분에 정확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대응이 안 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설명을 드릴 거니까 지금부터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우선적으로 갭이 떴었던 이유는 장 시작할 때 2%가량밖에 상승하지 못했었던 상황에서 누군가 위로 잡아먹는 움직임이 나오니 너도 나도 매수하려다가 VI가 걸린 겁니다. 약 10% 올랐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VI가 걸리자마자 2분도 채 되지 않아서 풀려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략적으로 접근을 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종가 대비 1.98%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장중에 4,800원을 이탈할 때 진입을 하셨으니까 수익을 보지 못하셨을 거고 이분들의 수익은 1.98%밖에 되지 않는 종목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종목 왜 들고 나왔을까요? 첫 번째,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자리입니다. 갭을 띄우고 윗꼬리가 달린 음봉이 나온다. 그 말인즉 이 자리를 돌파하는 순간 슈팅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왜 이런 자리가 만들어지느냐? 왜 이런 거래량이 만들어지느냐? 가장 중요한 건 물량 테스트입니다. 이 자리를 넘기기 이전에 얼만큼 내가 자금을 실어야, 물량을 태워야 이 종목의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을지, 그리고 2%에서 VI까지 약 8%를 올리는 동안 시장의 주목도가 얼만큼 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였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주가를 올린 이후에 쭉 빠졌죠? 더 빠졌습니다. 왜? 오늘 매수한 투자자들 다 손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기 투자자들이니까요. 그 물량 굳이 받아내려 노력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아래 꼬리가 엄청나게 길게 뽑혔죠. 하지만 종가만 보세요. 윗꼬리, 위에 캔들 몸통 안 보셔도 됩니다. 어제 종가 4,800원입니다. 오늘 종가 얼마입니까? 그것만 보시자라는 거예요. 4,895원입니다. 그러면 상승했습니까? 하락했습니까? 상승했죠. 그렇다는 말은 이 종목 얼마를 넘어가면 사고가 터진다? 오늘 윗꼬리, 이 자리를 넘기면입니다. 이 윗꼬리를 넘길 때까지 나올 수 있는 움직임은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느냐? 눌릴 수 있습니다. 눌릴 수 있습니다. 눌렸다가 다시 올라가는 순간 이 자리 돌파할 때 이 구간에서, 여기에서 5,300원에서 들어오는 신규 유입 자금이 어디까지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다? 5,660원까지입니다. 그 이상으로 바라볼 수 있겠죠. 하지만 저는 4,395원까지 눌린다면 신규 진입과 추가 진입이 가능하다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눌리지 않는다면 저는 두 번째 원칙대로 두 번째 익절 자리 5,660원, 그리고 그 상단에도 있습니다. 안 보이시죠? 여기까지도 저는 기대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불안감 갖지 말고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이전에 현재 가격 구간으로 봤을 때 주가가 많이 높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겠지만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애경산업인데요. 애경산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20일 이동평균선 한번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때 손절할 뻔했다, 약익절할 뻔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가격 얼마? 2만 얼마였죠? 22,400원이었나요? 그쯤이었을 텐데 그 자리에서 여기 음봉에서 마지막에 종가 관리하면서 22,600원인가 600원까지 올리면서 익절하지 않고 기다렸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주가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죠. 하지만 애경산업 지금 올라가는 모멘텀이 뭡니까? 제가 오늘 시황 설명드릴 때 뭐 집중하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음식료는 불안하지만 화장품과 반도체 쪽 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애경산업, 화장품 관련주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전고점을 넘어갈 가능성 충분히 있다. 그리고 익절 자리는 26,700원 보고 있습니다. 아직 1차 익절도 안 했습니다. 지금 약 30%가량의 수익권에 있는데도 1차 익절도 안 나갔습니다. 그만큼 장기적으로 끌고 가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탈된다면 언제, 어디를 20일 이동평균선을 이탈한다면 그 자리에서는 익절하겠지만 20일 이동평균선 이탈 안 한다면 익절 안 할 겁니다. 올라가는 자리에 지정가로 걸어놓고 팔면 팔았지 아래로 던지는 일은 없을 거다라는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애경산업은 조만간 다시 또 말씀드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한진칼입니다. 한진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리가 어디? 상승을 도모하려는 자리, 거래대금 이제 슬슬 붙으려고 하고 있지만 그래봤자 그나물의 그 밥입니다. 지금은. 그렇다면 여기서 주가가 폭등하면서 파란색 저항선을 넘기거나 아니면 윗꼬리가 달릴지 모르겠지만 여기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익절 자리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수익률 기준으로 플러스 얼마나 더 해야 되겠습니까? 10%니까 대략 20%의 수익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황에서 1차 분할 익절을 하겠다. 전량 익절이 아닙니다. 여기 있잖아요. 87,400원. 넘어가면 더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부가 아니라 절반만 익절하겠다는 자리를 잡고 있고요. 자, 그다음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입니다. 네 글자입니다.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얘기해 주신 대로 2차 전지 관련주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2차 전지보다는 반도체와 수소 관련된 내용으로 이 종목을 더 좋아합니다. 하지만 2차 전지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반도체 포토 레지스트 핵심 소재인 관계시제를 생산하고 있는데 2차 전지 쪽의 내용이 더 많았습니다. 2차 전지용 전해액 첨가제를 생산하고 있고요. 일본이 독점적으로 만들고 있었던 2차 전지 소재를 자체 개발해서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다는 이 이슈로 2차 전지 관련주의 주가가 빠지더라도 이 종목은 그렇게 큰 피해를 보지 않았었다는 겁니다. 삼성전기에 뭘 보내고 있습니까? 접착 소재를 공급하고 있는데 삼성전기가 왜 중요하냐? 미국의 대형 전기차 업체에 납품하는 기업이라는 점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가 또 지금 주목해봐야 되는 건 뭐가 있습니까? 현대차에서 수소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전기차 그리고 내연기관 또 vs 뭐가 있습니까? 하이브리드 또 뭐가 있습니까? 수소차까지 전부 다 경쟁 상대죠. 그렇기 때문에 수소차도 놓치면 안 되는데 수소 쪽으로는 한국화학연구원과 수소차 연료전지 핵심 소재인 과부라 출포산, 그죠? 과부라 술폰산 이오노머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슈가 있지만 이것은 수소차가 만들어지고 판매되는 대수에 따라서 모멘텀이 될 수 있는 재료일 뿐 아직까지는 재료가 되지 못한다. 하지만 이 종목의 현재 주가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죠? 아닙니다. 2022년과 비교해봤을 때 그렇게 큰 상승을 보여주지 않고 주가가 저점까지 내려왔고 5,180원이라는 저점을 찍은 건 작년 10월 31일. 그러면 3개월은 이미 지났다. 그렇다면 바닥은 확인이 됐고 여기에서 전고점을 넘기면서 파동이 나올 때 우리는 익절해보겠다라는 시나리오로 접근할 수 있는데 자, 120일선으로 봤을 때 120일 이동평균선 정배열, 300일 이동평균선 역배열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어떻게 넘기는지가 관건입니다. 갭을 띄우고 넘기는 게 가장 이상적이긴 하지만 그런 움직임이 나올지 아니면 온전히 위로 물량을 다 잡아먹고 올릴지는 정확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시장 흐름에 따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리뷰부터 히든 종목까지 빠르게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바로 토르 기법이 있었는데요. 나도 토르 기법 궁금하다,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토르 기법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쉽게 말해서 잡은 물고기를 받아가는 것은 물론이고요. 물고기를 잡는 법까지 알려주는 것이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물고기 히든 종목도 받아가셔야겠죠. 방송이 끝난 뒤에 공개됩니다. 자, 그렇다면 핵심 정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고 확실한 종가 베팅 토르 기법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스테오닉 1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펴본 히든 종목도 절대 놓쳐서는 안 되겠죠. 네, 오늘 우리 양지수 분명히 빨간불은 들어왔는데 내 종목 아직도 파란불이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방송이 끝나더라도 공부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하게 금지를 하고 있고요. 저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네,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